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초교당 세타원 한성봉 교도와 함께합니다. 세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세타원님과 함께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화해리, 그 고향에서 원불교를 접하게 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서 원불교 교도로서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더듬어 봤습니다. 정말 본공과 또 그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면서도 원불교를 늘 잊지 않고 신앙생활로 표준 삼고 공부했던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특히 이 교당 본공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늘 교당과 하나 되고 본공의 삶으로 살아오신, 특히 이웃 종교도 많은 그런 어려운 이웃을 12년간 함께 하면서 반찬 봉사 활동했던 정말 가슴 뜨거운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세타원님과 함께 이 본공의 삶을 좀 더 확장해서 교구 본공의 활동도 나누게 될 거고요. 이후에 또 합창단을 통한 그런 화음으로 교화했던 얘기도 나누게 될 텐데요. 서울교구 본공의 뭐 회장은 6년 하셨지만 실제 임원으로는 30년 이상 몸담고 본공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30년이면 정말 그 세월을 교구 본공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교구 본공회, 서울 본공회 활동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이 뭐니 해도 이 보훈장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봄, 가을로 보훈장터를 열고 그 수익금을 이웃에게 나눴던 역사도 깊고, 특히 원불교 보훈장터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물품이다라는 정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우리 세타원님의 30년 세월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활동들이 참 많고 보훈장터 하면서도 활동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 30년을 되새겨보면 특히 현지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좋은 물품, 또 신선한 식품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은 참 많죠. 전국을 네. 쏘다녔으니까 참 많은데, 특히 생각나는 게 마늘이 나는 시기에 이제 서산을 가게 됐어요. 네, 마늘밭으로. 네, 마늘밭으로 이제 서산을 가게 됐는데, 가는 날로 정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도 비가 와도 우리는 가야 된다고 가서 이제 장을 둘러보니까 이제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죠. 시장에 쌓여 있는데 이제 값도 정확 이렇게 우리하고 맞아야 되고 하니까 시장 조사를 하고 다니다가 서산교당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울본공회가 마늘을 사러 왔는데 어디 아는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어느 교도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시골로 또 갔어요. 서산에서 막 물어물어 가서 보니까 우리가 사올 만한 양은 안 되지만 거기서 일부 구하고 시장에서 구해갖고 이제 며칠 날 보내세요 하고 정하고 오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가겠고 그러던 차에 거기 경찰서장님이 교도님이세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물어물어 해보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오는 길에도 또 우리 본공의원들은 참 부지런도 하지만 눈이 매서워요. 오는 길에 뭐 쑥이 있고 나물 종류 뭐 양파 뭐 이런 거 보면 또 비 오는 중에도 가서 또 밭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렇게 왔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정말 마늘이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네, 얼마나 그래서 주문만 마음 하고 조이면서 다녀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들고.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뭐 젓갈 구입하러는
경상도까지 또 네, 가셨다고요. 마산하고 충무를 갑니다. 네. 마산은 이제 갈치 액젓을, 갈치 속젓을 사러 가고. 예, 보은장터의 갈치 속젓은 뭐 아주 유명하죠. 예,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귀하기도 하고요. 또 그분은 원불경만 또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옛날에 소타원 김미진 회장님 때 한 번 갔는데, 이제 제가 되고 나서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갔다 온 일도 있습니다. 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식품 구입하고 신선한 거, 또 그래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늘 정성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고추 구하러는 우리 성지가 있는 영광까지도 네, 영광까지 가시고. 다니고 정말 네. 전국이 그 이웃집처럼 네. 그렇게 다녔네요. 네, 그렇게 발로 뛰고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런 신뢰받는 그런 식품들을 이제 보은 장터에 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사가고 또 그 수익금들이 좋은 곳에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라디오 원음 방송이 흑석동 서울회관에 위치해 있었죠. 네. 보은 장터 며칠 앞부터 직접 우리 하죠. 본공 회원님들이 지렛대를 놓고 천막을 치고 남자분들도 아니고 여자분들이 그걸 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 정말.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걸 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천막을 직접 다 치시고 정말 예. 본공회 임원진이나 본공회장들, 각 교당의 본공회장들은 정말 업어줘야 돼. 업어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만큼 정말 끈끈한 법정으로 네. 누구든 어려운 일, 또 누가 손 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일 마다 않고 했던 우리 본공 회원들의 빛나는 본공 정신이 돋보이는 그런 보훈장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보훈 장날이나 여러 본공 활동 중에서도 이제 정말 눈여겨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는데 빨간 밥차 운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빨간 밥차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선두에 우리 세타원님이 계셨어요. 네. 어떻게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저희가 그 떡국을 매일 끓여줬거든요. 그랬죠. 거기서. 봉사자들한테. 예. 그때 어느 단체가 밥차를 갖고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 밥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봉사를 네. 어려운 곳 찾아가서 밥도 주고 국도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그때부터 염원을 했는데 네. 잘 안 됐어요. 안 되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염원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실습도 좀 해놓고 기다리자. 밥차가 오기를 기다리자 하고 강명권 교무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원본공회. 네, 원본공회. 애쓰셨는데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애를 쓰고 우리는 이제 서울교구 본공회는 흑석동에 아니 그 저기 숙대 입구에 다시서기 센터가 있어요. 노숙인들을 위한 예. 그 쉼터. 예, 성공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그 급식을 하루를 맡아서 우리가 했어요.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죠. 무료 급식 연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 하다가 하는 중에 이제 그걸 밥차를 받게 됐죠. 밥차를 받게 돼서 이제 그 총부 가서 또 거룩하게 밥차에 대한 이제 신고식을 하고 이제 서울에서 또 흑석 지역을 주민을 위한 잔치를 하루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역 가서 다시서기 그 노숙인들을 위한 따스한 체험터 가서 우리가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그 규모가 이제 매주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밥차가 하루에 처음에는 한 200명 먹었대요. 근데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400명, 500명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400명분의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밥솥이 그 밥차 안에 있었던 밥차 거예요. 안에 밥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밥솥으로도 모자라니까 쌀 여분을 들고 가요. 가서 밥 두 솥 이제 한 솥 푸면서 그 밥솥을 얼른 비워가지고 다시 또 밥을 안 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400명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밥은 했어요. 그 밥차에 있는 밥솥으로 400명분을 해낸다고 해도
국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 준비하죠. 미리 예. 사전에 이제 식단을 짜고 그 후원도 받고 후원도 이게 체계적으로 하기까지에는 우리 본공회원님들이 많이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네, 누군가 이제 밥을 봉사자 담당하고. 모집을 하니까 우리도 네. 모르고 처음에 무조건 모집을 했는데 네. 뭐 몇십 명이 온 거예요. 근데 네. 밥하는 반찬 만드는 인원은 한 10명이면 족하거든요. 그러니까 20명은 놀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오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역할을 해야 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조리팀 10명, 급식팀 10명, 설거지팀 예, 10명. 예. 그러면 이제 직장 갔다가 설거지로 오신 분이 또 꾸준히 계셔요. 네.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계시고. 예. 그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네.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원불교 빨간 밥차는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주 인정을 네. 받는 예. 그런 근데 참 그 단체가 당시에 그냥 일반 뭐 보편적인 분들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더 큰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었고 노숙인 분들 또 삶의 질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모로 좀 우울한 그런 마음 아픈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밥을 주면서도 않죠. 이제 그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또 이제 공양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고기를 네. 좀 주자 해서 갈비를 한번 끓였어요. 예. 못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들이 부실해요. 이들이 부실해서 영양 결핍으로 네. 이들이 부실해서 못 먹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부드럽고 드시기 편한 걸로 또 네네. 바꿨겠네요. 콩나물도 다 가위질해서 잘라서 끓이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가장 또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는데 화곡교당에 그 저기 효타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본공회장 출신인데 네. 김포에 농장이 있었어. 예. 하루는 배추 좀 가져가라고 가서 그 집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텄어요. 예. 우리 본공회 임원 몇 명이 가서 배추도 뽑아오고 고구마순 뜯어다가 말리고 경비 줄인다고 예. 그런 또 네. 재미난 일도 있었고. 예, 그렇군요. 많습니다. 어쩌든지 영양가 있고 맛있는 것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그런 우리 네. 공공회원들의 노력이 노력 대단하죠. 네. 참 그래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온 분들은 설거지를 맡아 하고 네. 밥을 나누고 반찬을 만들고 우리 본공회원들의 그 끊임없는 정성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빨간 밥차는 그 이후에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역할들을 한단 말입니다. 네. 특히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도 현지에 찾아갔었고요. 네. 뭐 곳곳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죠. 이제 기동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차에 싣고만 네. 가면 돼요. 다 네. 준비해서 싣고만 가면 거기서 나눠주는 인원만 있으면 되니까 쉽죠. 예. 이제는 쉬워졌죠. 예, 그렇군요. 이웃을 돕는 일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빨간 밥차 구입했을 때 세타오님이 당시 이제 본공의 그 회장님이셔서 어찌 보면 그냥 큰 선물을 정말 너무너무 든든한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또 본공회는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크나큰 일터였잖아요. 일터가 생긴 거잖아요. 예, 이제는 너무 뭐 좋았죠. 빨간 밥차 원불교 예. 본공회의 빨간 밥차 어디 가든 내놓을 수 있는 네, 어디든 어디 가도 우리를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예.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아, 게 그렇군요.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다 좋아했죠. 예. 감동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매년 6월에는 또 현충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우리 유공인들을 위한 그 따뜻한 그런 현충의 달 6월에는 은혜의 국수 나눔 행사를 또 국립현충원에서 펼치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네.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이제 전국 본공회 훈련을 갔더니 대전 충남교구에서 국수 나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서울도 해보자. 네. 서울은 옛날에는 잔디 그 풀 뽑아주러 갔어요. 본공회가. 현충원에. 현충원에. 예. 그런 일을 못하게 하니까 현충원에서 못하게 하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공문을 한번 띄워봤더니 답이 없어요. 네. 2번을 보냈어요.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해도 종교기 때문에 뭐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했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쫓아갔어요. 예.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타 종교가 말을 하면 자기들은 할 말이 없다. 네. 그래서 대답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겠고 서울본공회가 우리가 우리 고유의 사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보조 그리고 이제 어디가 요청하면 가는 거고 원본공회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흑석지역 독거노인 사업하고 뭐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앙회장님하고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교도이신 국회의원 김성건 의원님이 국방위원장이니까 한번 얘기해보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답이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느냐 그래서 안 왔다고 했더니 또 한번 전화를 하신 거야. 이렇게 무료로 해주겠다 하는데 왜 안 하냐 해서 네. 허가가 나서 이제 막상 장을 이제 국수를 준비를 예. 해서 갔는데 네. 한창 나누고 있는데 어떤 헌병이 와서 누가 여기서 국수를 나누라고 했느냐. 네. 당장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누가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어.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죠. 우리는 현충 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와서 국수를 먹어라. 네. 그랬더니 자기들 주차장이 없대요. 그럼 다른 데를 가봐라 예. 하고 버팅겼죠. 그리고 이제 네. 첫 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2번째부터는 쉬었죠. 근데 이제 또 3번째인가 메르스가 와가지고 예.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커피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수를 좀 제 아는 곳에서 1,500병을 얻어가지고 생수하고 예. 커피 한 3,000명분 네. 갖고 가서 이제 커피를 주고 생수 나눠주고 네. 그렇게 메르스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지금껏 국수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국수를 이리 끓여서 직접 다 나누는 일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때 맛있게 이렇게 끓여서 나누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준비 과정이 끓이는 도구가 네.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바자회를 통해서 국수하는 교당을 찾았고, 남서울교당에 이제 빵을 찌니까 불이 화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빌려다가 불은 끓였고, 빨간밥차에서 거기가 이제 국 끓이는 게 있어요. 거기서 생수를 네. 끓이고, 예. 생수를 끓이고 이제 전날 액기스를 국수 국물을 만들어요. 멸치 국물을 네. 진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현충일 날 배급하는 날 생수를 끓여서 네. 그 물을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네. 국수를 해주는데 이제 전날 모든 걸 준비를 하죠. 고명이라든지 또 고명은 특히 이제 각 교당에 연락을 해서 김치 여분 있으면 좀 가져와라 해서 김치 고명을 네. 만들어서 올리고 하면 예. 그분들이 드시고 가면서 정말 감격해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 아프신 분들이 오잖아요. 오니까 아침도 거르고 네. 오시고 누가 물 한 잔 주는 데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수를 주고 물을 주고 커피를 주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해하고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줄 서서 먹다가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죠. 조금 잠깐 쉬었다 오시고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10,000그릇을 해야 되니까 그릇을 10,000개를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한 곳에서는 또 이렇게 설거지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갖고 한 60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예. 처음에 이제 그거 연말을 할 때 그릇을 냉면국은 크고 어떻게 하지? 중국집에 짜장면 그릇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고 이게 중부시장 가서 또
그걸 샀죠. 네, 그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사용하지 않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네. 일회용은 또 쓰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러니까 만여 명을 드실 수 그게 있도록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그 같아요. 국수도 우리가 양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 명, 예, 뭐 얼마나. 몇 그램에 1인분이 몇 그램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근데 마침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고요. 마침 또 그 국수하는 친구가 그 이렇게 대회사가 하나 있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근데 그냥은 못 준대요. 나는 후원을 바랬는데 그래서 정말 최저가로 그 구하는 곳을 이렇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네. 국수. 근데 그 국수는 지금도 각 교당에서 네. 봄에 국수 나눔 행사할 때 연결을 해가지고 그 국수를 사다가 쓰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정말 힘 안 드는 일은 없어요. 근데 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네, 그분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가족분들이 또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정말 부모님, 형제 그 마음 아픈 그런 그날을 회상하면서 왔다가 원불교에서 제공하는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잘 돌아가는 그 뒷모습 지켜보는 아마 흐뭇하죠. 부모님들의 보람. 정말 보람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봉사장에 항상 네. 우리를 그렇게 현충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그 김성건 의원님은 네. 자녀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나 자기도 봉사도 하고 자녀들도 봉사하고 예. 그때는 봉사자가 막 넘쳐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한 100명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600명분을 설거지를 탁 해서 다음 분을 또 대기하고 이렇게 설거지 하는 하시는 한데도 분이 제일 힘들고 예. 국수는 이제 국수 삶는 분들이 또 힘들고 네. 남자분들이 와서 많이 해주세요. 네, 남자분들도 하여튼 원불교 서울 교구의 어떤 뭔가 좀 봉공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총 동원돼서 동원하죠. 그날 정말 큰 봉사 활동을 펼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겠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은혜의 국수 나눔 행사도 진행이 되고 그런가 하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또 구호 현장에 곳곳에 찾아가서 또 봉공 활동도 펼쳤습니다. 우리 세타원님 직접 또 구호 팀으로 가서 활동한 그런 사례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기억이 나나요?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 그때 이제 그 구호물품 3차 때 제가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그 현지에 가서 현장에 그 원폭 때문에 못 가게들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마스크도 안 쓴 채 그때는 생각해 보니까 갔네요. 네. 가서 그 피해자들을 위한 축원을 하고 기도식을 잠깐 하고 네. 그 물품을 들고 그 학교 근방의 학교에 가서 이제 전달을 하고 네. 인문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아픔이 곧 우리들 아픔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죠, 마음이. 네. 참 이렇게 해외 구호 현장은 특히나 여러 생각지 않은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고 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곳인데요. 앞서 마스크도 없이 그렇게 어려운 우리 현장을 자녀들은 못 가게 했어요. 거기 왜 가느냐. 가족들이 네. 갔다 왔죠. 그래도 그 봉공의 마음, 뭔가 어려운 이웃에게 국경을 초월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곳 해외 현장에서 구호 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럴 때마다 어찌 보면 정말 위험한 곳도 많고 그랬을 텐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생각을 가지면 못 가겠죠. 못 갔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없고 우선 빨리 이분들이 이게 필요하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죠. 필요한 물품 예.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마음으로 갔죠. 네. 이렇게 세계의 재난 현장 또 어려운 곳곳을 방문하면서 봉공하는 거는 국내도 물론 정말 절실히 요청이 되지만 이 세계 봉공의 필요성은 일찍이 대산종사님께서도 법문으로 밝혀주셨고 우리 봉공인들의 어떤 최후의 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계 봉공의 필요성 어떤 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죠. 봉공에도. 그래서 제가 봉공회장 하면서 세계 봉공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금도 모아놨고 네. 세계 본공할 수 있는 기금을 따로 보관도 했고 그 이제 캄보디아의 그 우리 중앙본공회에서 타가소를 2년인가 운영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 이제 물품을 들고 그 저기들이 갔어요. 교구 본공회원들이. 본공회장들하고 교무님하고 모시고 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교구서는 이제 저희는 모금한 거를 다 전달을 했고 근데 혹시 에프론 있으면 앞치마를 좀 갖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길래 있는 거 5장을 들고 가서 네.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돈보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핑크색 앞치마. 네. 보모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제가 따로 이제 그거는 서울교구 본공회 그 기금 말고 따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 누가 이제 어떤 희사하신 분이 있어서 세계 각국의 한 6나라에 제가 예. 앞치마를 보급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모스코바 또 그 시카고 뭐 LA 밴쿠버 네. 원다르마 또 선악대학원 그렇게 6군데를 보내고 나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바자회 때마다 그걸 입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보는데 네.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요? 정말로 좋아요. 예. 막 우리 한국의 이거, 앞치마. 예. 이 앞치마가 더군다나 거기다가 제가 등에는 그냥 원불교, 앞에는 이제 그 지역의 원불교 본공회 이름을 딱 써줬죠. LA 네. 교당 본공회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새겨서 보내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제가 본공회장을 끝냈지만 그만뒀지만 작년에 또 어디 교당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작년에도 한 40매 그게 요새는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 봉불 행사를 너무 네. 훌륭히 이렇게 보냈다고 잘 그걸 입혔대요 다. 네. 근데 원다르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등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인 체격에 맞는 거 대형을 보냈지만은 예. 근데 이제 옆구리 단추를 끌고 입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외국인들이. 이게 한국의 유니폼. 예.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네. 작은 거라도 그렇게 실천을 해서 본공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우리가 세계로 나가는 본공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앞치마를 갖고 통한 원불교 네. 본공회 홍보 네. 정말 앞장서 너무 좋잖아요. 예. 예, 정말 앞치마는 유용하게 쓰이고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통일성을 보여주기도 네. 하고 본공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딱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특히나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죠. 네,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타거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본공회에서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빈민촌이에요. 네. 예, 어려운 가정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이고 우리 본공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다가서서 후원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가서 보면 그 혹시 교무님 시궁창 냄새 맡아보셨나요? 그 캄보디아 어린이들 그만큼 열악한 거죠. 그 옆에 예. 그 마을을 네. 둘러봤어요. 네. 근데 그 우리 한국에는 그런 곳 없습니다. 그런 시궁창 냄새가 나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 올 때는 원화복을 와서 입고 벗어놓고 간다라는 말을 듣고 네. 인형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또 네. 저는 이제 본공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원한 본공회원이시죠. 제가 150개 인형을 양말 인형을 예. 저도 만들었지만 우리 캠프 요원들이 만들어서 그거는 이 인형을 직접 만들었어요. 네, 반포 일동에서 만들어서 저를 제가 하는 일을 네. 그렇게 도와줍니다. 150개를 줬어요, 인형을. 그래서 예. 캄보디아를 보냈더니요.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이 천사가 저렇구나라고. 그 교무님이 또 정승원 교무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끈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본공회장은 그만뒀어도 예.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갔을 때도 그렇게 외면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좀 원불교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건강하게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부모가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안심하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까지 네. 하루 종일 이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과서의 어린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또 거기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의 앞치마를 입고 네. 그렇게 좋아할 줄은 정말 네. 몰랐어요. 네. 또 한국에서 만들어간 그 인형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네. 아이들이 재밌게 놀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본공예를 하다 보면 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네. 그렇게 놓지 않고 살 겁니다. 예. 저뿐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본공예는 끝까지 놓을 수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뭐 어떤 직함은 없어도 언제나 우리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도 본공회원이고 그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타원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떤 또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제가 뭐 직함은 없지만 그 삼동 인터내셔널이 사업하는 게 있어요. 동남아에. 이제 미얀마를 삼동 인터내셔널이 들어가려고 할 때 네.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제가 그 세계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을 한번 한 날 하고 미얀마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원불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때 요청을 했는데 예. 저희 본공회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제가 매년 거기다가 물품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거기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길래 제가 지금 그런 게 돕고 있고 네. 올해 12월에 작년에 12월에 연말에 가서 또 그 센터를 방문을 하고 이제 학용품을 좀 전달을 해주고 또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 장학금을 좀 들고 예. 같이 갔다가 삼동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네. 그런 일들을 좀 하고 번동 복지관 같은데 제가 봄 가을에 또 가서 네. 제가 할 일은 또 조금 해줍니다. 네, 그렇군요. 하고, 본공이 끊임없이 지금도. 네, 그리고 예. 원불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네. 원불교 캠프장으로 제가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얻은 네. 정보를 가지고 지금 세계교화, 그게 세계교화 되는 거잖아요. 네, 세계본공. 네, 그렇죠. 그런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 본공회 설교구 본공회에서 정말 우리가 인연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서로 좋은 인연을 맺고 부부의 인연으로 그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혼인 상담소를 통해서 네. 해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 혼인 얘기 좀 상담- 전해주세요. 혼인 상담소는 참 재밌어요. 그 운영하면 왜냐하면 처녀총각을 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9년 했습니다. 9년 했는데 9년 하는 동안에 수십상을 했어요. 했고 그분들로 인해서 이런 가족을 늘리자. 우리 원불교 교도 좀 예. 만들자. 교도를 넓혀보자 해서 그 이런 가족 만들기 일환으로 그게 서울 본공회가 하던 사업인데 제가 할 때 이제 하고 그 후로도 했고 지금도 예. 교도 간 연결은 제가 해줍니다. 아. 그래서 올해도 한 건이 지금 네. 교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요. 무정교고 하나는 네. 교도고. 예. 근데 이제 교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지금도 이어주고는 있고요. 지금 본공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9년을 했는데 많죠. 사연도 예. 많고 예. 막 깨지려는 거 중간에서 개입해서 이거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서로 네. 오해도 하고 하니까. 네. 정말. 근데 참 즐거워요. 네. 이런 가족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평생 못 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불교에서 네. 나를 연결을 해줬다. 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세타원님은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원불교 본공과 연결이 돼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해서 요가 전문가 자격증도 있고 그 늘 본공에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타운님은 내 개인의 삶보다는 이웃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본공의 마음이 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본공회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고 찾던 차에 푸드 마켓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하고 갔는데 요건 중에 자격이 복지사가 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임원 중에 복지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내년에라도 할 거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고 네. 보육교사 자격증은 또 왜 땄느냐. 네. 미혼모 가정, 미혼부라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혼자 키우는 자녀. 그 돌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네. 흑석동에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도와줬어요. 한 3년 도와줬나 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센터를 하게 되면 네. 이런 분을 수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네. 했는데 그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제약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6년이 흘러갔어요. 네. 그 제가 못했습니다. 네. 지금도 아쉬워요. 그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내 개인의 발전이나 또는 뭐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구 본공에 뭔가 필요한 뭔가 일을 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하면은 공부를 하시고 정말 그 필요하면 마음... 저는 했어요. 했는데 따놓고는 네. 그거 못 쓰니까 예. 그냥 뭐 그 경험 샀다 하고 네. 만약에 아마 그게 간접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오는 일에 그렇죠. 여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요. 그런 그렇게 생각을 생각이 하고. 들어요. 예. 이렇게 본공의 활동, 일생을 원불교 교도로 신앙 수행하면서 본공회 했던 것들이 우리 세타원님의 일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큰 보람과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본공을 안 했으면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네. 그 본공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력을 찾았고 그것이 원천이 돼서 제가 제 삶이 건강했고 네. 행복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공 자체를 저는 예. 내 삶의 일부고 저는 제 평생을 네. 반평생을 본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끈이 네. 이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네.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를 이어서 우리 후배에 많은 그 도반들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사실 본공에 좀 관심은 있어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망설이는 분들이 아마 우리 교도님 중에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본공은 가서 뭐 일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재능을 기부한다 하면 돼요. 내 재능을 가서 살린다 하면 아마 본공이 쉬울 것 같아요. 네. 재능들 많으신 분 많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숨기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나와서 본공하면서 내 일생에 내 인생에 젊음 찾고 즐거움 찾고 이 활력을 찾으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갖고 있는 정말 숨은 재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재능을 살리면 돼요. 네. 그게 서울교구에서 전문인 양성을 하기 목표를 그렇게 세웠었어요. 재능인, 전문인, 재능 전문인 만들자 뭐 이렇게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본공 활동 외에도 음악으로 정말 큰 교화를 하는 이 원음 합창단도 단장까지 하시면서 특히 대종경 창작 공연을 서울에서 할 때는 정말 얼마나 벅찬 마음이었을까. 그 당시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는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단원 40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근데 정말 음악인 이원파가 100명을 늘려서 하자.
해가지고 그분이 혼자 작편곡을 다 하고 60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00명을 채우려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원파 지휘자하고 저하고 큰 교당을 다니면서 모집을 하는데 MR을 들려주면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노래 지금까지 해보던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보고 너무 좋다 하고 와서 대종경을 음악으로 만드는 공연이 있죠. 그런 감동이죠. 그걸 누구가 상상을 못했죠, 그 시절에. 네. 그렇게 우리 대종경을 읽고 보고 쓰고 했던 우리의 그 대종사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노래로 부르면서 우리 세타원님의 그 마음 심경은 어땠을까? 정말 또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죠. 그 대종경을 구절구절 노래로 하면서 그 눈물 그런 게 또 많이 나오죠. 감동하니까 우리가 불치군 같은 것은 아우 부처님의 마음. 그래요. 응? 그냥 읽는 거하고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감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그걸 해주신 원파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죠. 아마 연습하는 과정도 수행품 힘들었을 것 같고 노래할 때 울컥하죠. 네. 불지품, 또 마지막 부척품. 대종사님께서 열반전에 어떤 심경으로 이런 법문을 내놓으셨을까? 이 법을 후세만데 이렇게 하라고. 이럴 때 감동 오죠. 네, 그때 막 신심이 그냥 가득 차 올라서 뭔가 내가 교단의 주인이 되리라 뭐 이런 심경으로 아마 우리 단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걸 계기로 음악을 통한 교화도 또 크게 되고 또 스스로 단원 모두의 마음도 더 신성 있는 그런 공부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타원님 이렇게 일생을 봉공과 나눔 활동으로 또 알뜰하게 공부하면서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일생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참 내가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길 잘했지 하는 그런 취사, 선택한 그런 좀 자랑하고 싶은 얘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제가 제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100주년 행사 때 대산종사 성탑 주변에 소나무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 친정의 산에 저희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소나무 갖다가 33그루를 심어 놓은 것이 총부로 옮겼어요. 그 취사가 제 일생에 정말 최고로 치고 싶어요. 그 소나무가 한 그루에 꽤 나가겠죠. 잘은 모르지만 꽤 나가겠지만 붉은 소나무, 홍송이 또 비싸요, 소나무는. 근데 총부를 갈 때마다 여기가 우리 집, 고향 우리 산, 같은 우리 소나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아마 그것이 그 취사를 잘했다. 사실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두고두고 선산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원불교 100주년을 기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총부로 희사를 하신 거예요. 한 송이도 아니고 두 송이도 아니고 32송이. 저도 총부 가서 이렇게 대산종사 성탑을 둘러보면서 그 소나무 제 생각도 해주세요. 네, 우리 세타원님 생각을 꼭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타원님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 또 두고 표준 삼는 법문 또 스승님의 말씀 있을 것 같아요.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시절에 이런 좋은 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과 일을 하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좋고 예쁜 사람에게는 마음이 작고 이렇게 제 마음이 향하죠. 그러면 일은 성공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봉공하는 저에게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봉공이라는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면서 자신 인생까지 성공하는 삶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타원님 뭐 일생을 봉공으로 나눔으로 함께 하셨고 직함은 놓으셨지만 이 원불교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봉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어떤 좋은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지금껏 해오듯이 하겠지만 제가 봉공회장 할 때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서쪽으로 시집온 처녀가 있었어요. 예. 시집 왔는데 생활이 어려움에도 어머니가 캄보디아에서 그 화상으로 10년째 고생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하려고 왔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금액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어서 못하고 못 고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산본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치료를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그 10년 동안 알았던 그 화상이 네. 2달 동안에 나섰어요. 네. 치료를 받고 그거를 보고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에 또 후진을 많이 길러야 되는 그래야 우리 또 원불교가 후진을 길러 놔야 그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원불교가 어떤가 이렇게 고맙다라는 교화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 나라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네. 학생들 네. 이런 유경 사업을 조금 하고 싶어요. 네, 네. 지금도 이렇게 소박하게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연말에도 예. 장학금 전달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로? 네, 미얀마로. 미얀마로. 네. 예. 이게 저는 그냥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 여력이 닿는 한 대로 네.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이웃 나라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또 그것이 간접 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실 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뜻하신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세타원 한성봉 교도님은 또 원음방송 시청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원음방송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후원 활동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방송국이 그 시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법회가 지금 휴회 중이잖아요. 근데 원음 방송을 듣고 일요일이면 제가 10시에 그 총부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방송이 없었다면 듣는 걸로만 했겠지만 원음 방송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받들었고 네. 그 일요일 날 교당 안 가고 교당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법회를 보겠습니까? 원불교 원음 방송을 나만 볼 게 아니고 주변에 내 친구, 자녀, 이웃과 함께 같이 그렇게 함께 보는 그런 방송 시청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원음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일요 법회나 네. 여러 법문들을 뭐 원불교 교도가 아닌 다른 분들도 좀 관심 있게도 보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 법회를 이제 가정에서 보시면서 아마 원음 방송의 위력을 체감하셨을 것 아마 같아요. 그럴 겁니다. 저는 첫 방송을 보면서 네.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근데 아마 전 교도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널리 예. 퍼져서 우리 네. 방송국이 원음 방송이 큰 방송이 되기를 네.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타원님의 염원처럼 원음 방송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많은 교도님들,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염원으로 더 크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타원님과 정말 인생 이야기, 봉공과 나눔의 삶, 또 신앙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 봉공회
특히 국경을 초월한 교육 나눔 사업에도 더 열정을 다해서 원불교 교화 발전에 큰 기여하시기를 염원해 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운 곳에 찾아가 가장 밝고 환한 미소로 은혜와 희망을 전하는 세타원 한성봉 교도님.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언제나 필요한 그곳에 달려가고 또 기쁘게 살아온 나날이 참 멋진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타원님의 걸음걸음마다 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서초교당 세타원 한성봉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